와우.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제 2탄 내신 약한 3, 4등급이 인서울 하는 필성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 3, 4등급이 내신이 약하다고요? 자, 1, 2, 3, 4, 5, 6, 7, 8, 9등급이 있는데요. 1, 2등급 내신 엄청 강한 거죠. 거꾸로 8, 9등급 내신 약해요. 내신 8, 9등급은 사실상 대학을 못 가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이건 논외로 하고, 그럼 이 중에서 내신이 약한 학생들은 요 5, 6등급은 굉장히 약한 거죠.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애매한 게 3, 4등급이 내신 좋다고 하기는 뭐하고 또 약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제 대입에서는 약한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3, 4등급이 대학을 가는 전략입니다. 그것도 인서울 하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학생, 이 학생의 합격대학 2019학년도에서 합격한 걸 보자 이거. 국수영탐탐이 11222 이렇게 나왔어요. 백분위도 96, 96 해서 백분위도 뭐 1등급 안에 드는 백분위잖아요. 총 7개 틀려서 평균 95의 백분위를 만든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정시로 중앙대를 합격했어요. 밑에 학생 보세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이에요. 백분위 87, 89죠. 평균 등급은 2등급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평균 등급이 1.5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정시로 국민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논술로 중앙대를 뚫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학생이 정시 공부를 못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매우 잘하는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은 못한 학생이 아니잖아요. 평균 등급이 2등급 되려면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대 가는 거예요. 이게 문과의 특징이에요. 문과는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2019학년대 학생 C 51333 나왔어요. 어디 갔을까? 논술로 왜 데려갔어요?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망가지면 이거는 인서울은커녕 경기도권도 안착하기 힘들어요. 그죠? 자, 학생 D는 국어와 탐구 어떻게 하면 0등급이 되죠? 아예 원서를 안 쓰면 돼요.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수학과 영어만 지원한 거예요. 자, 근데 합격대학은 논술 외대를 붙었어요. 어떻게? 오로지 이 두 과목 가지고 외대 수능 체제를 맞춘 거예요. 자, 56444, 66366 논술 경기대 그리고 논술 탐국대를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고요? 그냥 논술이 몰빵한 거예요. 수능을 좀 적고 수능이 해도 안 나오니까 논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2019학년도니까 이제 올해 거 한번 보자. 2020학년도 거.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했느냐? 예비 1번으로 붙은 거예요. 예비 1번. 최종 합격은 안 된 케이스야. 예비 1번의 안타까운 케이스고. 자, 이게 논술 연세대 붙었지? 논술 연세대 붙었는데 그래서 수능 등급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능 등급과 상관없이 논술은 성과가 난다 이거. 밑에 있는 학생 볼까? 이화여대를 뚫었어. 국어 4등급에. 자, 그 다음에 중앙대를 뚫었어. 322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학생 K 볼까? 43242. 어디 간 거야? 경희대 뚫었어. 2등급 2개로. 자, 5344. 어디 뚫은 거야? 외대 뚫은 거야. 여기는 서울 캠퍼스가 아니고 용인 캠퍼스야. 여기는 수능 체제가 없어서 그래. 다음 여기 2등급 2개로 어디 뚫었어? 수학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동국대를 갔잖아. 자, 이 친구 인하대 갔어. 인하대는 논술 체제가 없으니까 국어 5등급, 수학 7등급인데도 가지 않냐 이게. 그래서 이제 지역별 논술 실시대학을 보면 주로 서울권에서 많이 뽑는다. 서울 경기에서만 논술을 뽑으니까 그래서 서울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것도 있다 이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논술은 글쓰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문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이게 4탐이 나온다. 4탐 9개 과목이 나온다 이 말이고 자료 해석형은 여기다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사회문화에서 본 그래프, 도표 그래프를 푸는 건데 건국대, 서강대, 성대, 시립대, 외대 이런 대학들이 통계 자료를 해석해내야 된다. 거기다가 수리가 들어가는 대학들은 요거 봐. 요거 뭐야? 사회계열, 경제, 경영, 상경계열 요렇게 이제 술이 들어가는 대학은 몇 개 안 돼. 영어 제시문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있고 경희대 사회계열은 수리도 들어가고 영어 제시문이 가끔씩 들어간다. 연세대는 인문사회에다가 영어 제시문에다가 통계 그래프도 나오고 수리도 나온다. 과학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글쓰기가 아니다는 거 이제 알아야 돼. 글짓기가 아니고 글쓰기가 아니고 뭐다? 정답 찾기다. 어디서? 사탐에서의 정답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 논리적 사고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 제시문 나오는 경우. 외대니까 영어 제시문 하나 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외대 사회계열이니까 뭐야? 자료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여기 건국대 경제 경영 계열이니까 아예 뭐야? 수식이 나와. 그래서 인문 논술의 특징은 제시문 출처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4탐 9개 과목이 모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있잖아. 네가 시험 치러 갔는데 4탐 경제 선택 안 했어. 근데 경제가 막 나와. 내가 생윤을 해서 사회문화는 잘 몰라. 그런데 사회문화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4탐 9개 과목을 다 못한다고. 그래서 논술 강사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힘든 거야.
재시문 내용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개념은 교과서에서 출제되지만 도표, 그래프, 자료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마음껏 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변별력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못 푼단 말이야. 다음에 통합적 사고와 연계가 필요한 논제가 출제된다 이거. 도표, 그래프, 자료랑 재시문이 막 연결되고 이론이 연결된단 말이야. 그 현실 적용 가능성을 따진다 이거. 그래서 인문계 논술의 특징은 이렇다 이거. 다음에 학생부 반영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학생부 무시해도 된다 이거. 별로 의미 없다. 봐라. 어떻게 의미 없느냐면 서강대 논술 80%와 교과 10%, 비교과 10%. 이건 출결, 그러니까 무단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무단결석 3번 해야 감점 1점이야. 몇 점 만점에? 총 1000점 만점에. 자, 비교과는 10%밖에 안 된다. 그 다음 봉사활동도 25시간 넘으면 만점. 대략적으로 보통 학교들이. 그러면 내신 1등급 받으면 서강대는 100점을 주는 거야. 10%에 100점 주는 거야. 그러면 논술은 80%니까 800점 만점인 거야. 자, 2등급한테 99.7을 주니까 0.3점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6등급한테는 98.1을 주는 거야. 이거 엄청난 차이를 내는 거니? 1.9 차이 내는 거야. 1.9. 1000점 만점에 1.9. 그럼 8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니? 9등급한테는 오지 말라 이 뜻이야. 이게 서강대야. 중앙대도 마찬가지. 7등급까지 합격한다 이 말이야. 진짜 합격해요. 진짜 합격 사례가 있어요. 성균관대 보세요. 7등급 아니요 8등급도 합격해요. 실제 수강생 중에 8등급 합격했어요. 1등급이 30점 주는데 내신 6등급이 29점 주니까 1점밖에 차이 안 내니까 이거 별 차이 나는 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거. 어디? 상위권 대학이 그렇다. 상위권 대학이. 이제 하위권 대학은 좀 다른 얘기다. 세종대는 1등급이 400점을 주지만 자, 여기 6등급 합격하겠냐고. 합격 못하겠지. 세종대는 박 교수님이 5.5등급까지 합격시켜서 5.5등급까지. 여기까지 합격해. 학교마다 좀 다르다. 이거. 아, 인하대 봐봐. 인하대 1등급이 300점인데 7등급은 244점이고 5등급이 286점. 요거 2점 차이 나잖아. 근데 여기서 40점 차이 나니까 6등급까지는 어떻게든 붙는다. 이거. 7등급 되는 순간 이제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이건 극복하기 힘든 점수다 이 말이야. 자, 성균관대 합격자 내신이야. 그러니까 1등급 되면 뭐 성대 가는 것보다 다른 데 지원하는 경우가 많겠지. 자, 내신 2등급 때, 내신 3등급 때, 내신 4등급 이하 4, 5, 6, 7, 8등급까지는 합격한다 이 말이야. 자, 경희대도 뭐 X가 있지만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보면 5, 6등급 때도 합격자가 있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몰려있는 것은 3등급 때와 4등급 때가 몰려있죠. 합격자가. 자, 논술 보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있는데 박 교수님은 수능 이전에 있는 대학을 꼭 보라고 권유합니다. 왜? 여기에 경쟁률이 낮거든. 전부 다 수능 이후에 논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능 이후에 논술 준비해서 붙을 가능성이 없어. 왜? 수능 치자마자 곧바로 이틀 뒤에 서강대하고 성대 시험 봐. 일주일 뒤에 중앙대, 한양대 시험 봐. 일주일 준비해서 중앙대, 한양대 논술 붙겠냐? 그러니까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미리 준비해서 수능 이전에 대학을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인데 이 수능 최저 등급은 완전히 통과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능 최저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이야. 자, 수능 최저가 좀 낮은 대학들이야.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대, 외대는 사과탐 한 과목만 반영되고 영어 반영되고 수리, 가나든 상관없이 반영돼. 그랬을 때 두 개 영역 합 4니까 국, 수, 영, 탐 중에 하나를 2등급 맞춰. 요거 2등급 맞춰. 이거 5등급, 이거 6등급, 이거 6등급 때도 붙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논술의 특징이야.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맞추라 이거야. 이게 성대 발표 자료야. 1반기 고등학교 특목고 학생이야. 그리고 모집 단위에서 내신 나온 거야. 5등급이고 4등급 때도 붙잖아. 그리고 수능 체제를 1, 3 해가지고 맞춘 케이스야. 그 다음에 여기 수학이 7, 6, 탐구가 5, 4 나와도 합격하지 않냐고.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되는 거야. 야,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야.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어. 성대가 논술 점수 같으면 수능 점수가 높은 애들을 뽑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능 체제는 그냥 자격일 뿐이야, 자격. 그러니까 그걸 어겨가면서 올 1등급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1, 2등급 있는 애들만 뽑는다든가 그건 반칙이니까 그건 엉터리 이야기라고, 엉터리 이야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논술 전형이 뭔지를 이야기했어. 이제 제 3탄, 고3이 되었어. 지금 뭘 해야 될지 알려줄게. 3탄을 기대하시기 바래.